그래서 문전비 부패 경찰이 불신받는 이유. 예? 그래서 경찰 개혁이 필요하죠. 국정원 개혁, 경찰 개혁은 국연 미션입니다, 여러분. 예, 예? 첫 경찰국장, 경찰대 배제, 경란 일단락. 이게 시작이죠. 일단락 된 게 아니지. 이제 시작이지. 경찰 개혁을 하려면요, 예? 이번에 이렇게 명단 다 나왔잖아. 빨리빨리 고속 승진돼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예, 이미 예가 있잖아요. 군과 검찰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빨리빨리 예? 틀딱들 예? 대개 틀딱들 빨리빨리 옷 벗게 해줘야 됩니다. 얘네들 그럼 걔네들이 옷 벗은 다음에 무슨 우려대로 뭐 얘네들이 예? 지금 검경 조정권 때문에 경찰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예? 얘네들이 먹고 사는데 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느냐 그렇게 항상 그런 게 예?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렇잖아요. 빠져나가 예? 통로는 마련해줘야지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은퇴한 고위공직 경찰대 출신 고위 경찰 공무원들이 은퇴한 다음에 예, 뭔가 이렇게 헤쳐먹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일단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걸 뭐 이렇게 거기까지 막으면요 사람이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한 5년 정도는 헤쳐먹게 놔둔 다음에 5년 뒤부터 규제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규제해봐요. 문제가 커지죠. 헤쳐먹게 놔둬야 돼. 그게 더 대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나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은퇴 공무원들에게, 은퇴 경찰 공무원들, 경찰대 출신의 공무원들에게 옷 벗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면 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치잖아. 먹게 해줘야 돼. 먹고 사는 힘이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하고, 자, 이제 시작이에요. 일단락 되는 거 없어. 이제 시작이고, 이번에 명단 다 파악해서 빨리빨리 얘네들 옷 벗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예. 좀 더 빨리 나서 경찰대 출신들이 빨리빨리 좀 이렇게 예, 생각 없는 애들이 명단 막 이렇게 했잖아. 빨리 전국에서 예? 성렬형을 믿습니다. 예? 싹 다 정리하십시오. 예? 이런 어떤 부패 경찰들 예? 싹 다 정리하시고 청년 경찰을 인도라 지지한다고 그랬죠. 순경 출신 청년 경찰을 인도라 지지합니다. 이 청년 경찰들은 꿈이 있잖아. 예? 급속 승진시켜가지고 경찰의 구조를 바뀌어야 됩니다. 부패 경찰에서 예? 자유 경찰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점을 늘 강조하겠습니다. 혁신이 필요하다. 경찰 개혁,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 이건 국연 미션이다. 이런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찰이 아닌 민생 경찰이 필요하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2년 뒤에 총선에서 국힘당 압승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경찰이 역할을 많이 해야 되죠. 예? 야, 경찰대 출신 애들아, 좀 더 또라이 짓을 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박사 태풍 5 송다 수도권 관통한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역시 소박사 이제는 그런 비판까지도 포용해서 한국과 일본 기상청까지 다 포용하는군요. 매일매일 소박사 얘기를 듣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소소한 즐거움. 그 다음에 죽어가는 사람도 목숨을 살린다는 귀하신 똥. 중앙일보. 세계 3%만 싼다는 슈퍼똥. 이것들에 대해서 인드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런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1대 지금 3%지만 결국은 1%고 1대 21대 78이다. 세계 78% 인류는 오염된 채로 살아가고 있고 21%는 자신의 오염된 것들을 한편으로는 즐기면서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1%만이 순수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시대 정신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드라가 벌써 얘기했지만,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이다. 에너지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상향식. 뭐 밑에서 땅덩어리에서 하늘로 치솟는 것이 아니라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듯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에너지가 고기압과 저기압, 기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에너지의 흐름대로 간다 이거죠. 에너지가 그러니까 저 에너지에서 고 에너지로 가는 것이 없고 고 에너지에서 저 에너지로 간다. 그때 그 고 에너지는 1%의 영성이 있는 인간들이다 이거죠. 1%.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인류의 운명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중사관과 충돌하고 엘리트 사관, 인드라가 엘리트 사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드라 엘리트주의 사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를 강조하는 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엘리트주의와 1%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엘리트주의는 선민주의란 말이에요. 어떤 혈통과 세습에 의한 것이 엘리트주의라면 인드라가 1%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걔가 노예 출신, 에비에미가 노예 출신이건 누군가는 능력을 가져가지고 세상에 기여한다 이거죠. 이게 1% 인드라의 영성론이에요. 기존의 엘리트 의존 영성론은 뭐냐면 선민식이란 말이에요. 선민식. 에비에미가 영웅이기 때문에 나도 영웅이다. 그런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중 어쩌 그런 것들은 사기치는 겁니다. 막수도 안 믿었어. 그냥 사기친 거야.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혹세의 무민을 구경하시죠. 격암누럭 권X종 아베 사망 27일 후 2022년 8월 4일 지진 해일로 일본 멸망한다. 격암누럭이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안 했지. 근데 4월 5일에 망한다며 같은 이 사람 그 유튜브 가서 확인해 보니까 2022년 4월 5일에 인류는 사상 유례가 없는 대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뻥을 치셨네요. 그럼 이거 반성해야지. 그냥 질러놓으면 그만입니까? 그래놓고서 법화린 보살님과 대묘상 보살님이 전한 하늘의 메시지, 이런 얘기는 뻔하죠. 이 메시지, 이런 스타일은 뭐냐? 외계인 그 뭐죠? 채널러들이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 이게 외계인 채널러를 한국식으로 동양식으로 바꾼 게 보살이에요. 저걸 외계어로 보편적으로 바꾸면은 외계인 채널러가 되는 겁니다. 외계인 채널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월일날 멸망한다. 그렇게. 그러면 그 외계인 채널러는 정말로 외계인한테 전달받은 것인가? 아니면 쩐 때문에 아까 했던 여론조사 노동자들처럼 누가 지시해서 억지 여론을 만들어냈는가? 그건 여러분 판단이죠. 중요한 것은 대다수의 외계인 음모론들은 인드라 긍정적으로 보지만 대부분은 나사의 예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쩐이 중요하다. 돈 때문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돈 때문이다. 저 사람이 갑자기 막 난 외계인이 믿어 막 이러면 막 하면 왜 저러나 할 때 가장 그것은 신념보다 돈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돈 때문이죠. 신념 때문이 아닙니다. 돈 때문이에요.
종교 비판할 거 없습니다. 격암로로 등산로도 이연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던가요? 돈 때문에. 저런 예언가들 보면 인명을 경시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파시즘의 두 가지 요소가 모두 드러납니다. 돈 때문에. 신은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저런 파시즘 선전선동에 휩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은 나약해서 저런 파시즘에 유혹당하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거를 저런 파시즘적 선정선동에 휩쓸리지 않는 유일한 조건은 여러분이 출세하고 돈이 많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출세하지 못했어. 돈도 없어. 그럼 저런 유혹이 땡기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이런 하나만한 소리 할 것 없이 지금 이 시대정신님, 시대정신님 빨리 출세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그러면 저런 이런 얘기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님이 지금 출세를 못하니까 연애도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런데 신경 쓰는 거지. 신경 쓰지 않을 거면 간단해요. 출세하시고 연애하시고 돈 많이 버시면 돼요. 그러면 저런 얘기 팍 주장하면 피식하고 웃습니다. 자, 인드라마에 틀립니까? 우리 시대정신님 출세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그러면 더더욱 시대정신님이 원하시는 영성에 도달하실 수 있다. 더 영성이란 건 결핍되면 더 많이 영성을 찾는 게 아니다. 그럼 파시즘적 방식의 영성이 아니라 인드라가 강조하는 영성 찾기는 굉장히 자유로운 거죠. 더 많은 자유. 그러기 위해선 시대정신님이 출세하셔야 되고 돈 많이 버셔야 된다 이거지. 그때마다 선택지가 와요. 내가 이 돈의 노예가 될 것인가, 출세의 노예 될 것인가. 만약 출세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된다면 거기가 끝이죠. 그게 자유의 자유 정신인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시대주임이 자유도 없고 출세도 안 하고 내 얘기 하나만 하지 뭐. 안 그래요? 출세한 다음에 영성, 돈 많이 번 다음에 영성인 거지. 돈도 안 벌고 출세도 안 하고 무슨 영성이야. 인드라 많이 틀려요. 우리 출세하고 돈 많이 번 다음에 영성 따지자고요. 인드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까놓고 해서 뭐 노숙자가 영성 얘기하고 무슨 뭐 여당 됐다 야당 된 놈이 무슨 갑자기 신의 얘기하면 무슨 웃긴 소리 말라고 하지 다들. 왜냐? 지가 권력 누릴 때는 가만히 있다가 권력 잃으니까 그제서야 신찾는 그런 놈이 하찮은 놈이지. 무슨 놈이잖아요. 여당일 때 신의 얘기를 해야지. 신뢰성이 더 높은 거지. 야당일 때 신 찾으면 국민 찾고 시민 찾으면 개소리지. 안 그래요? 여당일 때 권력 있을 때 얘기해야 되는 게 좀 더 진실성이 있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드라 말 틀려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출세하세요. 신만 믿지 말고 본인의 자유의지. 인드라 자주는 파시즘이에요. 자주는 파시즘. 자조,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 신이 돕아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대기업 합격하면 그만큼 신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도움이 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복숭아 감만 떨어지게 기대하는 그런 자조 파시즘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혹시나 우연스럽게 감이 떨어지더라도 그건 독이 된다.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시대정신님 화이팅! 힘내세요. 인드라가 아빠가 이 정도 가 있으면 됐죠? 출세하시고 출세를 최우선 목표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연애
국위본론은 마지막, 마자세론과 국위본론이 세 번째, 마자세론은 네 번째.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출세가 우선입니다. 출세 때문에 인드라 방송 안 봐도 돼. 그 다음 1번서 고구려 가문, 너의 조상은 중국인, 뭐 이런 거, 고마 가문에 대해서 인드라 방송에서 설명해 드린 바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 친구도 역사 볼도 강조했지만, 고마 가문 때문에, 인드라 국위본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 동경대가, 국위본이 일본 근대화 시키면서 동경대에 역사학부를 설치하고 제일 처음에 했던 이슈가 고구려사다. 만주를 장악하기 위해서, 중국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쪼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당대의 프리메슨 세력이, 국위본 중에서 프리메슨 세력이 일본에게 했던 작업이 고구려사다. 그래서 무슨 한국에서 무슨 광개토대왕 이런 거 만들었는데 어떻게 일본에서 그런 걸 방향을 결정했냐? 왜냐하면 고구려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인드라가 얘기했듯이 백제나 고구려는 신라는 아니지만 백제나 고구려를 일본에서 강조하면 고토 회복이라는 빠심 논리로 자칫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점은 인드라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죠. 이 고마 가문에 대해서도 백제 그런 것처럼 이 빠시 논리, 일본의 일제 강점을 정당화하는 논리, 고토 회복, 이런 것만 조심한다면 이 고마 가문에 대해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그렇고요. 고마 가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친구 김충선, 뭐 이렇게 명군함 전쟁을 일으킨 왜군의 한면을 느낀다. 김충선.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인물이 스즈키 마고이치 하라다 노부나테, 어떤 인물인지 중요한 것은 역사가가 밝혀지겠지만, 이제 이 사야가의 정체가 과거에는 일본에서 구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시바 료타로라는 일본의 이문열, 시바 료타로는 그 작가는 어느 정도 위상이냐? 한국의 이문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략 삼국지, 일본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문열을 광고로 이렇게 섭외할 정도로, 일본의 이문열이 시바 료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바 료타로 인드라 소설을 삼국지, 항우인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시바 료타로의 그 삼국지를 인드라 읽은 바 있습니다.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에요. 시바 료타로가. 이 시바 료타로가 이 김충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내국노인데, 김충선이 이거에 대해서 시바 료타로 같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취재를 했고 소설까지 냈어요. 이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일본은 제국인 거죠. 제국적 관점. 그전에는 쫌생이어가지고 그거조차 할 수가 없었는데, 1970년대 이후로 일본은 데이비드 로컬러의 어떤 필을 받아서 제국의 마인드를 갖춘 거예요. 이 정도가 허용될 수 있는 일본의 문화가 갖춰진 거예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슨 홍남파다 뭐다 해서 친미 친일, 반미 친일 이래가지고 개같은 논리로 반쪽 민족문화연구소 이런 개같은 파시오 단체에 의해서 한국 정신이 갈갈이 찢겨지고 있다는 거죠. 애비가, 반쪽인 애가 친일을 얘기하고 있어. 반일을 얘기하고 있다. 미네르바가 거기에 동조하고 후원금 보내고 뭐 이런 식인 게 한국의 현주소예요. 잘못된 겁니다. 인드라 강조하잖아. 반쪽 일성, 반쪽 노면, 반쪽 좀비, 문좀비,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거꾸로 되고 있다 이거죠. 분단 체제 지속을 위해서.
북원이 만드는 어떤 카드죠. 인드라 강조하잖아. 예? 한국전쟁 생각해보세요. 1950년까지는 한국군과 북한군이었어요. 근데 1950년이 지나면요, 북한군은 소멸돼요. 다 되죠. 대한민국 군대도 없어. 그러면 51년부터 53년까지 휴전할 때까지 장장 51년, 52년, 53년 3년 동안에 주력 부대는 누구야? 한국군? 아니야. 북한군 아니야. 미군, 유엔군이지만 그 핵심은 미군이잖아. 미국 대 중국의 싸움이었다고요. 주력군이 중공군이었고 미군이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내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이게 어떻게 내전이야? 주력 부대가 중공군 대 미군인데 이게 어떻게 내전이야? 9.25운동 관점에서 명확하죠. 네. 내전 아니에요. 3차 대전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역사를 수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뭐죠? 네. 김충선과 이 시바 요타로, 이러한 관점, 제국의 관점을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느냐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은 제국적 관점, 과거에 제국을 해본 역사가 있어요. 한국은 한 번도 제국을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쫌스럽고 쫌팽이스러운 거예요. 널널한 마음에서 가져야 되는데, 시바를 따라 보세요. 당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비판할 수 있고 거기에 적을 섰던 이 김충선까지도 조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대구에 거기에 김충선 일가를 찾아간다 이거예요. 그쵸?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죠? 좀 더 널널한 마음을 왜 우리는 못 가집니까? 아직 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식, 강박증, 점스럽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 강박증을 타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쪽 미당을 자유좌파로 만들어야 돼요. 이 반쪽 미당이 가장 큰 죄악덩어리고 암덩어리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선진국이 못 됩니까? 반쪽 미당 때문에. 반쪽 미당이 자유좌파가 되면 대한민국은 내일 당장 선진국이 되고 통일이 됩니다. 반쪽 미당이 자유파쇼 정권이기 때문에, 자유파쇼 정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못 되는 거예요. 인드라 강조하잖아요. 왜 여러분은 자유파쇼 반쪽 미당을 지지합니까? 에비에미가 매국노가 아니면 왜 반쪽 미당 지지해? 세뇌당했기 때문이죠. 에비에미가, 네 에비에미가 매국노면 반쪽 미당 지지하는 게 이해가 돼, 인드라는. 근데 네 에비에미가 애국자인데, 네 에비에미가 독립투사인데, 네 에비에미가 자유투사인데 왜 반쪽 미당을 지지해? 이 멍청한 놈아! 이 무식한 놈아! 정신 차려! 세뇌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반쪽 미당이 자유좌파가 되면 인들한테 더 이상 반쪽 미당 깔 이유가 없지. 반쪽 민주당이 영국 노동당이나 호주 노동당이나 미국의 민주당처럼 되면 인드라 깔 이유가 없어. 지금은 반쪽 미당이 자유파쇼 정권이기 때문에 인드라 정당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네 에비에미가 매국노가 아니라면 뭐하러 지금 미국 반쪽 미당을 지지해? 당장 철회해요. 당신의 양심에 인드라가 호소하겠습니다. 당장 철회하세요. 인드라 강조하잖아. 자유좌파, 자유우파의 그 사이는 국내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드라가 관용을 차이를 두겠다. 그렇지만 인드라는 자유좌파, 자유우파지만 국제 문제에 관해서는 안보, 통일,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입장을 가져야 돼요. 그게 자유좌파의 조건에 영노동당이 집권한다고 영국
외교 정책이 바뀝니까? 아니야. 독일 3인당이 집권한다고 독일의 외교 정책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미국의 외교 정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 물론 트럼프가 돼가지고 좀 바뀌었죠. 그래서 트럼프는 아웃될 수밖에 없는 거. 이상한 놈이니까. 미국 역사에서 이상한 대통령이었으니까. 호주에서 노동당이 된다고 호주에 외교 정책이 바뀝니까? 호주가 노동당이 됐다고 그래서 쿼드에 탈퇴합니까? 안 하잖아. 문재인은 탈퇴한다고 얘기하는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문제라고. 이 정권을 어떻게 가만히 둬요? 문재인은 빨리 감옥에 가야 된다고. 국연 미션이야. 이건 성렬형 때문이 아니라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초당적이어야 돼. 여야를 떠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뇌의 어떤 인지부조화로 세뇌된 것을 깨어나서 현실을 직시하셔야 된다고. 왜 이걸 이해 못해? 그래서 김충선과 시바로따로만한 어떤 제국적 감성도 없는 놈들이 무슨 또라이 반쪽정원 가지고 헛소리를 하나. 반쪽정원 같은 또라이를 가지고 무슨 뭔가 이렇게 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쪽정원은 구멍가게 아니야. 구멍가게 애가 무슨 삼성전자 마인드를 가지고 헛소리를 하면 그걸 누가 믿어. 구멍가게 마인드의 매출을 가지고. 반쪽정원은 구멍가게 수준의 매출 수준을 가진 애가 헛소리를 하면 피 웃고 말지. 안 그래요? 문전비가 무슨 개소리를 떨건, 반쪽놈이 무슨 헛소리를 하건, 걔가 그래봐야 중소기업 아니야. 내가 이 나라 중소기업 무시하지 않잖아. 이 나라는 또 구멍가게 자영업자고, 그 규모에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정도껏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쫄보 반쪽정은 입만 살았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평양, 서울, 도쿄 김길선 누님 또 한번 또 대박 치셨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뭐 반쪽 일성이 전남 광주에 한국전쟁 때 왔다고요? 님이 뽕이다. 우리 김길선 누님 인들아 사랑하죠? 고맙습니다. 김길선 누님. 그 다음에 묘개소리 방송 북한 국제평화안보 위협 도발 시대가 치를 것. 그 다음에 신인균 선생 바이든의 불에 타 죽을 것 막말. 바이든의 반응은 이거는 뭐 그리고 한번 언젠가는 한번 전화통화뿐만 아니라 시진핑이 3년임에 성공하면 그게 세계 인류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때면은 이제 바이든 형이 맹건 시파로 만날 겁니다. 지금 만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맹건 시파르가 집권에 3년임에 성공하면 이든형이 만날 겁니다. 어차피 맹건 시파르가 옛날에 강조했죠. 맹건 시파르가 집권할수록 중국은 망한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이롭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신균, 그 다음에 글로벌 동맹 재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한민국의 이롭다. 이런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지위가 인도 태평양의 지위로서 더 부상한다. 얘기했잖아. 쿼드, 이게 참 오쿼드 이런 데 가능성이 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 그리고 지금의 인도의 위상이 애매하기 때문에 인도는 또 저쪽으로 저 중동 쿼드로도 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로 떡밥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더 필요해진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K님, 예전에 이롯따라 김충선 수필을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옛 일본인 관점이 강했던 기억이 나네. 그러니까 이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일본인 관점과 근대 이후의 일본인 관점이 좀 달라요. 인들아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대 이전의 일본인과 근대 이후의 일본인은 다르다.
근데 지금은 어떤 그 얘기하려면 또 1시간 문화 비평 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할게요. 개인님. 사무라이 찬양이 가능했어요. 조선에도 사무라이가 와서 출세해서 대단하고 일본이 대단해서 좋다고. 그러니까 그 시바 요로타로가 그 항우 삼국지 쓴 것도 항우적 관점. 궁극적으로 시바 요로타도 역시 이문열처럼 한국 중심, 일본 중심이에요. 그걸 염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사무라이 관점도 그렇고. 근데 그게 제국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제국적 관점. 예, 항우마저도 예, 일본 역사 그걸로 인해서 시바 요로타가 간접적으로 항일 전쟁에서 일본이 저지른 학살에 대해서 예, 정당화를 하고 있어요. 시바 요로타로가.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정당화냐면, 봐라, 항우가 중국인 아니냐. 항우가 예? 그 유방대 항우 전쟁할 때 진나라 병사를 30만 명인가 산채로 다 생매장 죽여버렸어요. 30만 명인가 100만 명인가 예,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이 안 나요. 그거 생매장했다고. 항우가. 그거에 비한다면 난징 대학살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아, 이건 시바르타로의 관점이지 인드라 관점이 아닙니다. 그런 건 저는 비판적이죠.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얘기하는, 그게 제국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예, 보세요. 미국이 행한 일도 있고, 영국이 행한 일도 있고, 일본이 행한 일도 있고, 러시아가 행한 일이 있고, 중국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이 맨날 예? 피만 받았나요? 예, 뭐 고려 때나 조선이 이웃 나라에 대해서 행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없었나요?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느라 얘기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1시간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어쨌든 간에 대법원이 문점 좌이파쇼 발족노면 정권 인사 NLL 관련 문서를 폐기한 것 자체가, 아니 이거는 잘못된 거죠. 한국의 역사는 조선왕조 실록에서 보듯 기록을 남기는 건데, 좌이파쇼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인 발족노면이 파쇼답게 그런 기록을 삭제했다 이거지. 그건 유죄죠. 당연히 유죄입니다. 그렇듯이 문전비의 좌이파쇼 정권 때도 삭제가 있었다 이거지. 유죄죠. 서운, 지원, 문전비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거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막 이렇게 헛소리한 탈북인들, 인들한테 찍혔어. 너네들 아웃이야. 시를 못 읽고 있어. 인드라가 이번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이번에 탈북자 중에서도 사쿠라가 있었구나. 정확하게 인드라 찍었습니다. 니네들 아웃이야. 매수당했구나. 서울에서 고성까지 통일 발걸음 한 발 한 발 함께 걸어요. 남북한 평화를 바라는. 인드라, 여기서 인드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국력이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50배 이상.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통일을 얘기하면 그것은 흡수 통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통일을 얘기하면 그것은 자칫 핵무장처럼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통일은 해야 되는데 그럼 말도 못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 홍길동처럼. 아니 통일을 통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근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일을 얘기하면요, 흡수통일 의미하거든요. 전세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무장처럼 통일한 개념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드라가 지난번에 제안 드렸듯이 통일한 얘기를 없이 무슨 그것을 다른 어떤 사회광용으로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위기 관리, 그런 식으로 위기 관리,
통일도 위기관리 하나죠. 그래서 위기관리, 뭐 이렇게 뭐 위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간에 좋은 어떤 통일 대신에 다른 통일될 때까지, 실제로 그것은 한국인한테는 통일을 의미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그게 흡수통일로 이해되지 않는 어떤 용어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통일될 때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잠재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핵무장 잠재력을 키우듯이 통일의 잠재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용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또 그 용어를 문과생들이 좀 개발을 하셔야 된다. 통일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면 돼. 통일될 때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따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핵무장과 통일, 얘기 안 할수록 통일이 오고 핵무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북한 사이버 번제 미사일 개발 자금 30% 충당. 그래서 암호화폐 부분 이거에 대해서 인드라가 거론했고요. 스마트폰, 일본 미만 스마트폰에 이거 해주는 나라는 아직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아마 한국의 떡밥이죠. 네, 이런 것들. 화랑님 아침에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하고 보이스피싱. 네. 그러니까 인드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들, 인드라한테 보이스피싱이 온 게 있거든요. 그 인드라한테 직접적으로 온 거에 대해서 인드라가 아니까 별로 반응을 안 하는데, 우리 아들이 전화도 안 받고 그 다음에 그 액정 깨진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드라가 낚인 거야. 그래도 그걸 그 대부분 찾았어요. 근데 상품권으로 한 55만원 정도는 그거는 찾을 수가 없고요. 그건 자체는. 근데 얘네가 그 계좌 이체한 것은 대부분 찾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래서 손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 받은 것은 한 55만원 정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드라가 그런 55만원 피해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여러분들이 아니 생각하는 방식, 인드라도 당했단 말이에요. 보이스피싱에. 나 이렇게 저 무슨 놓친 애들이나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이지 나한테까지 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인드라도 당했다. 인드라가 그 당시에 안 당할 수도 있었는데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됐어. 인드라 그 당시에 굉장히 마음이 위축됐던 시기고 굉장히 소심했던 시기고, 그런 시기가 누구나 있잖아요. 컨디션이 최악이었어 그 당시가. 그러니까 그러한 떡밥에 걸린 거지. 인드라가 정상적인 컨디션이었다면 그런 보이스피싱에 걸릴 리가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운때가 딱 맞아가지고 인드라 컨디션이 최악일 때 걸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난 똑똑하니까 저런 건 무식한 애들이나 IQ 낮은 애들이나 걸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드라가 얘기하고 싶은 건 보이스피싱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대응이 필요하잖아요. 대응. 빨리 대응되면, 인드라는 그래도 보이스피싱에 걸렸지만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참고사항 얘기한다면, 우선 무조건 주민등록증 인터넷에서 계정을 바꾸세요. 주민등록증 걔네들이 주민등록증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제2, 2의 제3의 범죄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먼저 빨리 하고요.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 이전에 주민등록증부터 맞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사용하지 마시고, 휴대폰을 빨리 가르셔야 돼. 휴대폰 교체. 휴대폰 만약에 보이스피싱 당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휴대폰을 즉각 정지하시고 사용하지 마시고 주민등록증 개정하셔야 돼. 바꿔야 되고요. 이 두 가지만 일단 되면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그 다음 문제부터 얘기되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조치를 인드라가 신속하게 했기 때문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증 빨리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뭐죠? 휴대폰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일일이 다 전화 걸어서 여러분들이 관련하시는 증권사, 은행 이런 거에 대해서 계좌 중지 이런 신청을 그 다음부터 하면 되고 맨 마지막에 경찰서 가서 하시면 돼요. 경찰이 뭔가를 다 해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경찰은 최종이야. 여러분들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돈 찾을 리 없습니다. 오히려 돈 찾는 것은 경찰보다 여러분들이 관계된 금융사나 증권사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차라리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을 믿지 마세요. 미국 경제 침체는 불가피한가? 파월 경기 침체 아니다. 과연 그럴까? 이 떡밥 좋아요. 파월 인드라 지지합니다. 자, 누가 봐도 침체인데 왜 파월은 침체가 아니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가이드. 여태까지 데이터상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인정하면 여러분들 파월이 왜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에서 비판적입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파월이 얄밉죠. 주가에 영향을 주니까, 암호화폐에 영향을 주니까, 투자에 영향을 주니까, 부동산에 영향을 주니까. 허나 인드라가 한 발 더 나갑니까? 파월이 바로 경기 침체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나스닥이 오르고 암호화폐가 오르는 거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인정하면 역사적 선례로 증시가 더 떨어지고 암호화폐 가격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파월의 발언이 하고 이 액면은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이 인드라가 강조했던 그 뭐죠? 경제학 주류 이론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것들 하고 관련이 있어요. 시장 참가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든 중요한 것은 시장 참가자들이 이성이 있는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읽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수영미학 관점에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갑자기 경제학설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좀 인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인들아 맨날 강조했잖아 그게. 뭐지? 받든간에 그렇기 때문에 파월의 얘기는 굉장히 파월 자신이 캠피셔 같은 인물에게 욕을 먹더라도 파월은 시스템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캠피셔는 이든영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국유관이 임명했다. 연준 의장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있는 직책이 아니고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된다.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장은 문전비가 임명한 것도 아니고 성렬이 임명한 것이 아니고 국유원이 임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장의 발언 역시도 국유원의 시스템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시 9분 딱 여기까지만 오늘 방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시간에 구애됨 없이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실 분들 1분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 주세요. 다크서님 맞습니다. 빨리 답변 듣고 없으면 마감하겠습니다. 1분 내에.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케이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가쿠타님 고맙습니다. 아 맞습니다. 화롱이 합리적 기대가설. 아 우리 화롱이 고맙습니다. 합리적 기대가설. 그 다음에 진화론, 진화생물론, 진화경제학론, 행동주의 경제학.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이 파월의 얘기가 공감이 될 겁니다. 헤르메트건이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 날은 인드라가 가게를 쉬려고 해요. 8월 1일 날 비도 오고, 그래서 가족과의 모임이 중요하죠. 그래서 8월 1일 날은 가게를 안 할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게를 쉬게 되면 8월 1일 날 월요일 날은 방송을 쉴 거고요. 내일은 방송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일은 인드라가 영업을 하거든요. 방송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계획으로는 월요일 날 방송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았어요.